한 달에 한 번씩 발매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의정부시를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월간 의정부. 네, 오늘도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띠고 계신 우리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O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부시장 김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평소에도 항상 아까 우리 윤아 씨가 얘기한 대로 그 미소를 머금고 계신데 오늘따라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봄이 온다라고 하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옷차림 얘기했는데 항상 우리 시장님은 이 목폴라 티에 자켓을 맞아요. 많이 입으셔서 갖춰진 듯 편안한 느낌. 예.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의상 얘기. 네, 좀 댄디한 느낌. 조금 과장하면 도깨비의 공유 스타일. 약간 공유 씨 저렇게 많이 입었죠. 혹시 누가 의상을 좀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제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곤 하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는 시민분들과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만남, 친근한 만남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를 매는 건 1년에 한 3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의식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현충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넥타이를 매지만 그렇지 않고는 정말 넥타이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해 보이시고 좀 그래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격식 갖추신 그 시장님보다는 저렇게 그 편안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예. 저희도 좋습니다. 네. 아니 바로 그렇지 자켓 않아도 벗고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한번 벗으시죠. 입으시는 게 더 예뻐. 그런가? 네네. 예, 저도 벗겠습니다. 아우, 예. 아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금 두 분이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1:1 소통 창구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많은 시민분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제가 찾아가는 일들이더라고요. 예. 제가 시민분들께 제 방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가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들의 편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우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우리가 통상 어떤 내가 불편한 것들을 민원을 얘기를 할 때 만약 그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이것을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있는 속내 그리고 내가 불편한 걸 때로는 논리체계가 맞지 않아도 그냥 말을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화 속에서 제가 굉장히 정책적인 시사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나게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그 대화의 질도 좀 만들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노변담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 분위기 자체가 뭐 좀 화기애애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현장에 가면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오늘 시간 여유 갖고 왔으니까요. 좋다. 그냥 말씀하실 이야기들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꼬치꼬치 얘기를 하면 제가 저도 이제 많이 다녀보고 해보니까 대략 그분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추임새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골목에 어떠해서 그게 불편해서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서로가 그냥 이웃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혹시 좀 이렇게 술잔도 좀 오갈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녁 시간에 만나면 술잔 내놓고 싶은데 낮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왠지 우리 인식 속에 시장님들은 너무 바쁘실 것 같잖아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얘기 들으러 오셨는데 금방 가버리시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지금까지 만나셨다고요. 횟수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금 한 95번 정도 만났습니다. 1년에 우리가 52주 정도 되니까요. 그중에 부득이하게 빠지는 거 빼고 나면 한 2년 6개월 사이에 계속 매주 나가서 현장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 만났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 건의사항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한 1,500건 정도의 건의사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중에 크게 봐서 대략 한 80%는 전부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중에 한 60%는 이미 다 해결이 끝났고 예. 20% 정도는 앞으로 1년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10% 정도는 아무래도 제 임기 중에 못할 일이고요. 예. 그래서 예. 1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제 임기 중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다 웃고 넘어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를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속에서 그 행간에 담긴 뜻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동에서 불편한 일은 대부분 B동에서도 불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C동에도 같은 조건일 경우도 매우 많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무엇보다 배우는 것은 현장에 가서 부딪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갖는 그 절박한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 예. 페이퍼로 봤을 때는 그 절박함이 안 오게 되죠. 아무래도 예. 페이퍼로 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를 통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소통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사안을 이해하는 것이지 통계 처리의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어떤 분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적어도 2주일 내에 서면으로 피드백을 반드시 합니다. 예.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예. 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을 꼭 가게 됩니다. 또 그렇군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도 또 가보게 되고요. 예, 예. 아 민원 넣어봤자 뭐 안 들어라는 게 여기서는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반응도 해주시고 예. 예. 제가 95번을 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느낌이 예. 확실히 민원이 줍니다.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예. 굉장히 많은 민원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면 보통 15분 내 정도가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분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두세 건일 수도 있겠고 막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점차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만큼 편하게 대화를 해서 그만큼 내 주변이 바꿔간다는 뜻일 수도 예. 있겠고요. 해결률이 또 그리고 높아졌다. 해결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예. 아까 뭐 임기 중에 안 된다는 거 있으셨는데 그거 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이 이게 뭐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 아무래도 희망 고문을 안 시키는 그러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꽤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다. 뭐 아니면 때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예. 되는 사안인데 예. 이것보다는 제가 다른 일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다 이해를 하고요. 예, 예. 오히려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더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솔직하게 예. 좋은 거죠. 예, 예. 그 시장님 이렇게 또 시민들과 소통을 이렇게 자주 하고 또 좋아하시고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선적으로 제가 계기를 느꼈었던 것들은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우선적으로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고 형식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의전적인 의례적인 것들 이것 좀 탈피하고 예. 행정을 개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네. 이제 현장에 가서 더 만나보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서 느낌이 제가 현장에 가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리고 또 시민들과 가까워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해서 예.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해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결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실제로 좀 반영된 정책들 어떤 거 있습니까? 제가 그 의정부의 녹양동이라고 하는 예. 곳을 갔었습니다. 예. 갔는데 그날 한 15번 정도 이렇게 미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예.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녹양동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거기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 있는 주변인데 예. 그 캠프 클라우드 주변을 이렇게 차들이 돌아가는데 엄청 차들이 막힙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 예. 혹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관통하는 도로를
낼 수 없을까요?라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미군 기지 그 안으로.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해결책을 찾아봅시다라고 예.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를 설득하고 해서 제가 취임하고 1년 되던 그날 예. 2023년 7월 1일 그 도로를 관통시켰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도로의 관통을 통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대했었던 것은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한 25만 평이 넘는 대규모 땅인데 예.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경기 북부 아마 경기 북부를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랬을 때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도로 관통을 하면서 양쪽을 유리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게끔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상 이런 20만 평이 넘는 땅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 있게 계획을 해서 그리고 최종 마무리까지 갈 때는 긴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긴 시간의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도로의 관통을 통해서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같이 지켜보고 의정부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유용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는 절박감에서는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언젠가는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의지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군 반환 기지가 곳곳에 많잖아요. 뭐 인천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 반환 교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어서 서로 그런 공감의 폭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교통 관련 정책들은 정말 시민분들이 바뀌고 나면 진짜 편하다, 진짜 좋다 느끼시는 것 같은데 교통 안전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의정부의 7호선과 그 탑성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7호선이 연결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도로에 현장 시상식을 갔는데 어떤 학부모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건너는데 너무 급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서 같이 봤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신호 기간 내에 뛰기는 너무 폭이 넓은 도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그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집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은 우리가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돼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큰 계획을 만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미세적인 조정이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미세적인 조정은 역시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네. 알아야 또 말씀을 드리고 그걸 또 들어주고 계신 거니까요. 현장에서 그 민원만 청취하고 밑에 그 직원들에게 뭐 해라 이거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교통 문제 하면 최근에 그 밀락지구 고산지구 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민원이 접수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의정부의 동부 쪽에 밀락지구가 하나 개발이 되고 또 밑에 고산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부용산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우회를 해가면서 이 도로가 연결하게 됩니다. 매번 그곳이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 톨게이트를 좀 확장하는 개념의 도로를 하나 조금 연결을 시킨다면 밀락 쪽에서 고산을 가는데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 쭉 설득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선을 결정을 하고 이제 곧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한 3, 4월이면 이제 개통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방금도 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만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을 한 번에 같이 만나서 그곳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현장 시상실에 가보면 저도 굉장히 흥미를 느낄 때가 많은데 실제 현장 시상 갔을 때 누가 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미리 얘기 안 해주시나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긴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대략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하고 또 대략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고민이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는 짐작도 되고 그래서 저 역시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이런 것이죠라고 서로 대화를 속에서 쉽게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지게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교통 정체 얘기 이제 해결책들 많이 해주신 거 수건 사업 뭐 해결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뭐 주차장 찾기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좀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가 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차 문제 모두 우리 도심지에 있는 시장들은 다 고민일 텐데요. 그중에 다니다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 수요가 시간별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주택구역이 꽉꽉 찼는데 반면에 낮 시간은 그곳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차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배타적으로 그 주차 공간을 쓰도록 하게 되는데 그것을 24시간 배타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낮 시간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텅텅 비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낮 시간에는 주차 수요가 필요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주차 공유제로 바꾸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주차 공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굉장히 그 주차 수요가 많은 반면에 주중에는 주차 수요가 없죠. 그랬을 때 그 공간을 주중에는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잘 협조가 이루어지나요?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그런 것에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가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되는 일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점차 그것들이 인식의 폭이 넓혀지니까 지금은 굉장히 웬만하면 다 응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얘기했던 이런 거 우리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을 1대1로 만나서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이 창구의 이름이 오늘 퀴즈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기 2개 드렸었죠. 1번 1번 현장 시장실. 2번은 응급 상황실. 시장님 오늘 정답 너무 쉬웠습니다. 몇 번이죠? 현장 시장실 1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거의 100회 가까이 운영하셨던 거고요. 많은 분들 오늘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두 개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볼까요? 문자로 7430번님 정답 1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249번님 정답 1번. 그러면서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면 소통이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변함없는 소통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9410번님은 우리 시장님이 서비스로 민생 해결사로 나서신 거군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은 3분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표해 주시죠. 9410님 그리고 9249님 그리고 7369번님 9410님 좀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9410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응급 상황에 의정부 김동근 시장님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민생 해결사로 나섰다. 정답은 바로바로 현장 시장실입니다. 이렇게 3분께 오늘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간 시리즈에 항상 기대하는 바로 이 코너 오늘도 맛집 부록 이어갑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을 위한 프로젝트 월간 의정부 맛집 프로. 시장님 오늘은 어떤 맛집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만두집을 너무 좋다.
의정부의 호원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습니다. 줄을 쫙 서서 먹게 되는 집인데요. 거기 가면 만두 참 골고루 있습니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군만두, 새우만두, 불닭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난주까지 날이 아주 쌀쌀했을 때 제가 만두 전골 같은 것들을 한번 가면 저도 그것을 먹게 되는데 예.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가 그 집을 이렇게 또 의미 있게 보고 또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부모 때부터 이렇게 대대로 손맛이 이어져 예. 내려오는 집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어머니께서 해방이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어려운 시절에 리어카를 끌고 만두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깐나나이를 어디다 둘 수 없으니까 깐나나이도 역시 리어카에 태우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 깐나나이가 지금 이 가업을 이어서 맡아서 예. 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깊은 맛은 대대 이어지는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님이 호원동에 있는 일땡 만두 여기 오늘 추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님이 서사가 있는 이 맛집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이 고기만두, 김치만두, 군만두, 새우만두 이 중에서 어느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김치만두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의정부 함께했습니다. 끝인사 좀 나눠주시죠, 시장님. 네, 오베스 청취자 여러분들 의정부시의 여러 현안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간 의정부 지금까지 김동근 시장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